일론 머스크가 쫓겨난 거는 아니고요.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원래는 1년 정도 있기로 했었는데, 이제 다음 달이면은 제가 다찌에서 일을 조금 줄여가지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하고요. 자, 다음 달 말이면 돌아온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요. 정말 시장이 안 좋으면은 테슬라가 다시 적정주가 근처까지도 다시 내려올 가능성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적정주가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집중만 잘 하시면은 나중에 큰 부를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쫓겨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쫓겨난 거는 아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원래는 1년 정도 있기로 했었는데 이제 다음 달이면은 제가 다찌에서 정부효율성위원회에서 일을 조금 줄여가지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하고요. 자, 다음 달 말이면 돌아온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찌에서 할 수 있는 이제 뭐 연방 정부의 효율성을 좀 올리려고 자 하는 그런 정책들. 그래서 이제 연방 공무원들을 많이 해고시키고 이런 정책들이 어느 정도 이제 끝이 났다. 자, 이렇게 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행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충돌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스캇 베센트 장관하고 지금 IRS죠. 네, 그래서 이 세무당국의 청장을 임명하는 일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개입을 했다가 이제 스캇 베센트랑 충돌이 일어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돌아와야 된다. 자, 그다음에 트럼프도 이거를 인지를 하고 이제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더 이상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관여를 하면은 테슬라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본인이 정치적 활동을 하면 할수록 테슬라 주가가 220불 때까지 떨어지고, 자, 심하게 214불까지 떨어졌었죠.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주식이 잘 반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정치적 활동을 해서 본인은 주가를 떨어뜨리길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 본인도 테슬라 주식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큰 지금 손해를 본인도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길 원하지 않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자 듭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돌아온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브랜드 데미지라 그러죠. 네, 그래서 테슬라 브랜드 자체에 대한 데미지를 조금은 덜 입지 않을까. 자, 이렇게 자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일단 일론 머스크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스페이스 X 일도 하고 뉴럴링크 일도 하고 모린 컴퍼니도 운영해야 되고 정치도 해야 되고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제는 테슬라로 좀 돌아와가지고 이제 테슬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자 왔다. 자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테슬라한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스크가 이제 본성이 바뀐 건 아니겠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본인의 의견, 자, 이런 것들을 굽혔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일단은 일시적인 후퇴, 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2021년에 비트코인 투자, 다치코인 이런 거 투자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일란이 또 한 발 물러섰었고요. 그 다음에 2022년 트위터 인수와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100%까지 떨어지니까, 그래서 2023년 후반까지, 2023년까지 영향을 미쳤죠. 자, 그때도 일단은 트위터 인수를 한 이후에 이제 CEO에서 물러나고, 자, 그래서 이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도 좀 압력을 주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일단은 주가 떨어진 상황을 자, 반영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돌아왔습니다. 실적 발표를 통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주가가 더 올라갈 때까지는 조용하게 테슬라에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실적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은 실적 발표를 잘 했죠. 네, 그래서 실적은 일단은 전 세계에 4개 공장이 있는데요. 이 공장들의 생산 라인을 교체해가지고 모델 Y 주니퍼라는 새로운 모델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20%가 줄긴 했는데, 물론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관여 때문에 뭐 판매가 줄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하지만은, 그 나라들은 이제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뭐 중국 판매라든지 뭐 한국이라든지 터키라든지 뭐 미국 판매가 그렇게 준 건 아닙니다. 네, 일단은 예, 생산량의 교체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7월 달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실적 발표 때 일론 머스크가 다찌의 일을 그만두고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해준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6월 달에 공유 택시를 시작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사이버 캡을 이용하지 않고 모델 Y 주니퍼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이제 사이버 캡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지금 직원 300명을 고용해 가지고 샌프란시스코하고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미 테스트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앱도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우버처럼 이렇게 부르면은 예, 차가 와가지고 예, 이제 직원들을 태워서 이제 캘리포니아 프레몬 공장이라든지 텍사스 오스틴 공장까지 지금 실어 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비전을 좀 제시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옵티머스 로봇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올해 말까지 한 몇천 대 정도 공장에 또 배치도 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고 자, 네 번째로는 이제 저가형 모델이 이제 나오긴 나온다. 자, 이런 얘기도 또 했고요. 뭐 내년에 이제 사이버캡이 생산이 되는데 여기 내년 중반까지 이제 대량 생산을 할 것이다. 자,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도 했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세미트럭이 이제 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미트럭의 지금 네바다 공장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미트럭 생산이 이제 시작되기 될 것 같고요. 올해 말이면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5만 대씩 이제 생산이 이제 된다. 자 이렇게 또 발표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돌아와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비전들을 잘 제시를 해줬고요. 일단은 예 다음 분기부터는 예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특히 6월 달에 이제 기대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테슬라 주가가 280불까지 올라왔는데요. 올 6월에 그 아래로 내려가면 구매를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테슬라를 둘러싼 악재들이 어느 정도 거의 다 반영이 된 상황에서 더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쉽게 적정 주가까지 내려가긴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일단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 주가는 한 234불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20에서 한 245불 뭐 요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정도로 일단은 내려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5월, 6월에 만약에 시장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근데 지금은 일단은 모멘텀을 좀 잘 타고 있는 상황이고, 예, 287불에 200일동 평균선인데 그것까지 지금 넘어가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돌아오고 6월 달에 공유 택시 나오고, 자, 요런 모멘텀이 조금 더, 예, 시간을 두고 더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직 지금 RSI가 60 정도밖에 안 올라왔고요. 예, 조금 아직은 덜 과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지켜보고요. 정말 시장이 안 좋으면은 테슬라가 다시 적정 주가 근처까지도 다시 내려올 가능성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안에 테슬라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을 일단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자,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공유 택시도 나오고 옵티머스도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세미트럭도 나오고 저가형 모델도 나오고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예상한 거 이상으로 훨씬 더 예, 좋은 성과가 나서 호재가 나온다. 자, 그렇게 되면은 예, 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 주가라고 그러는데 목표 주가를 희망 주가라고 부르는데 자, 요 기대 주가라고도 할 수 있죠. 요거는 한 400불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 주가는 적정 주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실적을 바탕으로 한 거고요. 지난 12개월간 실적을 바탕으로 한 거고 목표 주가는 앞으로 12개월을 보는 건데 자, 목표는 좀 이렇게 자, 원대하게 400 정도 자, 볼 수 있고요. 뭐 모건 스탠리도 한 430 정도는 예,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데나입스는 350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뭐 여러 기관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지금 287불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287에서 400불 사이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테슬라 물려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목표 주가라는 거는 달성한다고 꼭 예,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미 올해 초에 420불을 달성을 했거든요. 자, 목표 주가가 400인데, 예, 올해 초에 이미 420불이 달성됐기 때문에, 어, 뭐, 그게 달성 안 됐다고 또 보기도 애매합니다. 근데 올해 말에 다시 회복을 하면은, 그러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게, 거시경제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네, 국제 정치적 상황이 미중 간의 갈등 구조가 어떻게 또 바뀔지도 모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테슬라가 7월이나 이제 10월, 10월 이렇게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은 하지만 또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가장 큰 변수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맨데이트를 없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7,500달러 크레딧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요게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다찌를 끝내고 나온 상황에서 지금 행정부 내에서 입김이 없는 상황이면은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과격하게 자, 전기차 크레딧을 없애겠다 뭐 이런 발표를 하반기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지금은 일단은 적정주가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좀 뭐 240불 밑으로 내려왔을 때 좀 사고 좀 많이 올라가서 그거 기준으로 해서 한 20% 정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면 조금 열매를 따서 현금도 좀 준비해 놨다가 일단은 물려 있다는 거 생각하고 본인 평단가는 좀 잊으시고요. 적정 주가 기준으로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손절을 좀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있다 다시 또 떨어지면 또 줍줍을 하고 이렇게 해서 평단가를 적정 주가까지 쭉 낮춰주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은 매매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테슬라 관련해서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예, 테슬라는 종합 ETF라는 거 항상 강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데 자, 테슬라는 에너지 기업이라서 이제 메가팩이 이제 상하이 공장에서도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에너지 매출이 지금 매년 작년 동기에 대비해서 50, 60%씩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너무 일론 머스크만 보지 마시고요. 자, 일론 머스크 보면은 이제 테슬라를 못 사는 경향도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예를 정치적 활동으로 주가를 떨어뜨려주면 오히려 기회를 줬다.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활동을 안 했으면 아마 적정 주가까지 내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투자를 할 때는 일단은 너무 이게 자동차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자동차에만 또 집중을 하시면은 다른 포드하고 토요타나 뭐 이런 기업들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시총이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동차도 잘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도 잘 팔렸고, 서비스 쪽 매출도 지금 잘 늘어나고 있는데, 그쪽도 좀 잘 늘어나고,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이제 FSD를 잘 개발하고 있죠. 제가 직접 테슬라를 타 보니까요, 테슬라 차도 되게 좋은데, 정말 마음에 드는 이유가 이 소프트웨어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가 너무 스마트하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영리한 이런 소프트웨어를 계속 무선으로 업데이트도 해주고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FSD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걸 안 키면 제가 운전을 못할 정도로 중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FSD의 미래가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어떤 기업이 갑자기 라이선스를 했다. 그래서 요거를 예, 특허를 받아서 이제 본인들이 운영을 하겠다. 뭐 이런 발표 나면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종합적인 ETF는 뭐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기도 하고 전기차 기업이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회사이기도 하고 로봇 기업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공유 택시까지 하는 우버 같은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보시면은 예, 뭐 ETF가 보통 이제 장기적으로 예, 우상향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망하더라도 예,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적중주가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줄줄만 잘 하시면은 나중에 자, 부를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고점을 잡으시고 목표 주가만 보고 가시면 고점을 잡으면은 수익이 나중에 2030년에 1000불이 가더라도 한 2배 정도밖에 수익이 못 나는데 요거를 200불대로 싸게 사시면은 이게 5배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쌀 때 잘 기다렸다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사서 들고 가지 마시고 좀 싸게 잘 사시려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쓴 책인 수민이의 미국 주식 투자 스토리 있는데, 수미트리. 이 책을 읽으시면은, 그 비법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